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건강과 뉴미디어 센터의 안창현입니다. 제가 월요 포럼에 발제할 내용은 그 코로나 이슈 관여도와 행위 의도에 관한 연구, 중재 변인인 도덕적 직감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연구입니다. 최근 코로나 뉴스를 보면 2020년 12월 달 기준으로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보도화된 사례들이 계속해서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뉴스를 보다 보면 마스크 쓰라는 말에 폭행 사건이 벌어진다거나, 혹은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자마자 스키장으로 단체로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놀러 간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슈화가 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데, 댓글란을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과격한 발언을 하면서 사회적 분노와 정서적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은 추천수로 공감을 얻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빅카인즈에서 코로나 블루라는 키워드로 뉴스를 2,400여 건을 검색을 해서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것들입니다. 그 키워드들을 보시면 우울감, 블루, 사회적 거리, 무기력증, 우울증, 극단적 선택과 같은 정서적 표현과 관련된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현상은 단순히 이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현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인지하고 처리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반응하는가. 기존 헬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도덕적 심리 반응에 대한 이론들은 거의 접목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심리적 반응 자체에 관한 연구는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수가 이미 존재하지만, 그런 연구들은 이제 의학적 차원이나 병리적 차원 혹은 개인적 차원의 심리적 반응 정도에 그쳤고, 특히 코로나는 아직도 전 세계적인 장기적 상황이고, 코로나 자체는 전파력이 높은 질병임에도 치료제가 없다는 특성 때문에 타인의 감염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나와 타인의 감염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학적 감염을 넘어선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차원에서 개개인이 어떻게 코로나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심리적, 인지적으로 처리하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 이슈 관여도는 코로나 관련 행위 의도를 예측하는가? 둘째, 도덕적 직감은 코로나 이슈와 행위 의도와 관련되어 있는가? 저는 이에 관한 이론으로 도덕적 기반 이론이라는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어로는 Moral Foundation Theory, 줄여서 MFT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2004년 크레이그 조셉과 조나탄 하이트에 의해 창시된 이론으로 인류학적인 관점의 연구를 발전시켜서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어 온 연구입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히 심리학적 관점이 아니라 인류학적 관점, 그리고 진화론적 관점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을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의 큰 토대는 모든 인류는 도덕성을 판단할 때 크게 5가지 차원으로 판단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라는 것이 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론은 5가지의
차원으로 크게 사람들이 그 도덕성이라는 것을 인지를 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도덕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선 보살핌. 이는 인류가 진화하면서 발전시킨 애착과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친절함과 양육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공정함에 관련된 차원으로 인류가 진화하면서 획득한 상호 이타주의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정함이나 규칙 등에 관한 반응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심에 관한 차원으로서 인류가 부족 중심에서 연합체로 점차 사회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근원을 두고 애국심이나 집단을 위한 희생심 등과 관련된 반응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위라는 네 번째 차원은 인류가 오랜 역사에 걸쳐서 위계적인 체계를 발전하는 것에 근원을 두고 지도력이나 권위에 대한 복종심에 관련된 반응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차원은 신성함이나 순수함에 관련된 차원으로 오염된 것이나 더러운 것에 대한 거의 본능적인 경멸감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는 인류의 종교적인 그 발전과 관련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기반 이론의 기본 가정 및 주 내용은 기본 가정은 인간 행위의 거의 대부분은 도덕적 행위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행위의 판단에는 5가지 도덕적 직감이 사용된다. 여기서 이제 도덕의 그 5가지 직감은 앞서 살펴본 5가지 차원이었고, 이것은 인종과 문화를 넘어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5직감을 통한 판단은 경험을 바탕으로 거의 직관적,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직감은 타고나는 것이 진화론적 인류학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타고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서 학습하는 요소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도덕적 직감을 통한 이러한 판단은 인지적 반응이자 정서적 판단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바탕으로 이 이론의 내용은 어떤 도덕적인 행위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거나 혹은 그러한 행위가 타인에 의해서 행해진 것을 목격을 하였을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도덕적 직감에 영향을 받고 그러한 도덕적 직감을 바탕으로 후속 행위 및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주로 살펴보면 이 도덕적 기반한 이론은 그 현실의 행동뿐만 아니라 가상의 행동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령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나 내러티브, 비디오 게임 연구들을 보면은 소설이나 드라마, 게임 속 영웅이나 악당의 행동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관해 탐보리니 2011년도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직관적 도덕성과 본보기 모델 MIM이라는 이론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뿐만 아니라 현실 및 가상의 이야기에도 사람들은 도덕적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그 이론을 발표하였고 이에 관련된 후속 연구들이 상당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가령 2017년도 연구를 보면 Grizzled et al. 2017년 연구는 아이시스 테러에 관한 CNN 뉴스를 실험 자극물로 해서 그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그 도덕적 직감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 도덕적 직감이 시각적 폭력성과 가치 판단 사이를 중재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시각적 폭력성이 도덕적 직감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아이시스의 문제에 개입해야 된다 라는 가치 판단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도덕적 기반한 이론은 인류가 동양이든 서양이든 문화와 인종을 넘어서 보편적으로 행동하는 거의 대부분의 그 인간 행동이 현실과 가상 모두의 경우에 대부분 도덕적 행위와 관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런 이론 자체의 범용적인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관련해서는 아직 이런 식의 이론적인 접근이 거의 시도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앞서 제시한 그 도덕적 기반 이론과 그 베런 앤 케니의 그 중재 변인 검증 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 가설 1번. 코로나 이슈 관여도가 높아질수록 도덕적 직감도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 도덕적 직감이 높아질수록 건강 준수 의도도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 그 이슈 관여도가 높아질수록 건강 준수 의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앞서 가설 세 가지를 바탕으로 그 중재 효과를 검증하는 가설입니다. 이슈 관여도가 높아질수록 도덕적 직감 또한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건강준수 의도도 그에 따라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도덕적 직감이 높아질수록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또한 높아질 것이다. 여섯 번째, 이슈 관여도가 높아질수록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또한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설 일곱 번째 또한 그 도덕적 직감의 중재 효과에 관한 가설로서 코로나 이슈 관여도가 높아질수록 도덕적 직감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가설 7가지 가설을 통해서 저는 이 가설 네 번째 가설과 일곱 번째 가설의 그 중재 변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과연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 연구는 실험을 온라인 실험으로 두 개 집단 간 비교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고 현재 데이터 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그 실험 자극물은 가상의 30대 코로나 환자 후기를 뉴스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그 독립변수로 관여도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조작화하였습니다. 그리해서 그 저관여도는 그 개인적으로 관련이 저희 심리적으로 적게 느껴지도록 조작화를 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지리적으로 매우 생소한 지역의 그 코로나 환자 후기 뉴스를 읽는 느낌을 주도록 조작하였고, 고관여도는 심리적으로 매우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뉴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서울의 강남에 소재한 그 한국인이 환자 후기 뉴스를 읽도록 그런 형식으로 조작화하였습니다. 그 측정 변수들은 중재 변수는 도덕적 직감이 20문항으로 설정되었고요. 이는 기존 연구에서 한국어 번역본 기반으로 6점처 척도로 가령 당신이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들이 얼마나 당신의 판단과 관련됩니까? 어떤 사람이 감정적으로 상처받는지 아닌지 이러한 그 도덕적 직감에 관한 5가지 차원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종속 변수 첫 번째는 건강 준수 의도로서 이는 그 손 씻기,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도 등 4개의 차원을 각각 2가지 문항으로 측정하는 7점 척도 문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건강 준수 의도 문항의 예시는 가령 나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아무리 바빠도 매번 손을 30초 이상 씻을 것이다. 음식이나 음료를 급하게 먹어서라도 마스크를 빨리 다시 쓸 것이다. 같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속 변수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이는 그 2020년 초에 발표된 기존 그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는 7점 척도로서 가령 그 문항은 나는 코로나가 무엇보다도 두렵다. 나는 코로나로 인해 내 목숨을 잃을까봐 두렵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그 앞서 그 제시한 자극물과 그 측정 문항들을 토대로 자료 수집이 완료되면 앤드류 헤이즈의 프로세스 매크로 3.5 버전을 이용해서 매개 효과 검증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 연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